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0일, 아직 3,000명이 안 되는 학고방송 기획TV입니다. 저야 그렇게 구독자가 느는 것도 안 좋고, 가끔 한두 분이 하루에 한두 개씩 후원만 해주면 좋겠는데, 후원이 거의 한 달 반에 하나씩 들어오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죠. 학고방송입니다. 거기다 이제 장도 안 좋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TPC가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엊그저께. 근데도 단기적으로 어제 아침에 7% 정도 떴을 때 던졌으면 그래도 수익이 한 30, 한 5% 정도는 났을 텐데, 물론 이제 3,000원대 산 사람들 초반에. 근데 후원이 전혀 없죠. 다들 그냥 제 말 믿고 꼭 들고 있나 봅니다. 저야 어차피 자꾸 이렇게 가는 듯이게는 이렇게 팔고 사고를 안 하지만, 후원이 너무 없네요. 이제 상한가 나와도 후원이 없어요. 그니 저도 자꾸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되면 유료 회원들 빼고는 방송을 그냥 이런 시황 얘기만 하고 종목 얘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 구독자는 어차피 3,000명 좀 안 되는 요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크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욕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너무 얘기하다 보면 또 안티 같은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이제 또 댓글도 하나 지었는데 옛날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안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신공격을 하죠. 이제 저를 이제 엄청 무시하는 그런 안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잘해도 후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나름대로 이 종목 갈 것 같다 해서 계속 얘기하면 이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분은 누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 몇 명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몇 명은 또 아니 긴가민가부터 아니면 부정적인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또 저를 뭔가 제 입을 막아야 되겠다. 제가 자꾸 이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좀 있으면 상승하는데 자꾸 저걸 얘기하네. 그래갖고 자꾸 이제 저를 이제 댓글로다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2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생기면 제가 그 종목을 계속 얘기하면 이렇게 갑자기 안티들이 생겨요. 이상한 아이디로 들어와갖고 이제 저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인격적인 그런 주로 험담을 하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건 아무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험담까지 들으면서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은 TPC랑 폴라리스 우노 두 종목만 얘기를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고 이 분위기를 얘기해 드릴게요. 분위기. 이것도 제가 기사들 계속 그냥 기사를 일부러 얘기를 안 했죠. 그때도 얘기하지만 정부도 이제 국민을 속이려고 언론 통제를 하는데 제가 정부의 입장에 발맞춰야죠. 저 역시도 괜히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낼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몇 달이면 쇼부가 나죠. 그래서 앞으로 올 날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 징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까지 다 느끼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급등락을 하면서 급락하는 거는 그 시발점이에요. 아직 제대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폭락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기사 모은 거를 조금 풀게요. 네? 한번 보시면서 시황을 알아야지. 시황이 빠지면 재료 있는 주식들도 차트가 다 망가져서 재료 위주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차트 위주로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해 종합지수가 중국도 이제 부동산 문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침체나 이런 하여튼 금리 올리고 이래갖고 부동산 시장이 깨지는데 이 부동산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죠. 이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근데 이 부동산이 결국에는 이 경제를 누르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라 그런 얘기 투자한 거 이런 거는 그냥 자본주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했으니까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덫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이예요. 빠져나온 사람들은 현명한 거고.
자, 부동산이 이 경기를 누르고 있어요, 지금. 경제를. 예. 그래갖고, 지금 중국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업체, 대형 부동산 업체가 지금 두 개가 지금, 그러니까 큰 데만 두 개지, 뭐, 작은 것까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가 2023년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이제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아직 신저가를 기록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그 이제 한마디로 얘네는 계획 경제, 한마디로 조작을 하는 국가예요. 조작 경제예요. 조작 경제. 조작 경제인데 이 조작 경제가 안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경제 외국인이 파는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결국 그 내국인 중국인들조차도 중국은 끝났어. 더 이상 부동산이나 경제는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작 경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일봉을 보세요. 일봉을 봐도 이제 뭐 시저가 오늘 깨졌죠. 그죠? 깨졌어요. 자, 그럼 이제 주봉 보죠. 자, 주봉을 봐도 이제 깨졌죠. 물론 이제 작년에 이 저점은 아직 안 깨졌어요. 근데 2023년으로 봤을 때 신저가예요. 그죠?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면 아직 뭔가 뭐 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죠. 근데 10년봉으로 보시면 이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제 각도가 꺾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한마디로 뭐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그런 이제 푸퍼뽕이 겠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차트가 더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신저가가 안 갔잖아요. 2024년 신저가. 그러니까 중국이 깨지고 있다. 중국이 깨지면 우리나라, 일본, 특히 우리나라는 같이 깨진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저가를 한번 찍으면 살짝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더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또 원래 사실은 이제 중순까지는 이제 10월 중순까지는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도 나중에 보겠지만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다고. 그 밴더를 못 채우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상단을.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엄청 가파라지고 있다고. 원래 이렇게 밴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이렇게 채우면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채우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꺾이는 거지. 왜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만 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가 그냥 빠지니까 더 깊이 빠지지. 그래서 상단을 못 채우고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 기울기, 각도가 꺾이면서 더 급하게 빠지고 있는 거다. 좆됐다. 응? 좆됐다. 자, 그럼 왜 좆됐는지 또 한번 보죠. 자, 미국 국채 10년물, 자, 10년물 차트예요. 자, 1일짜리, 자, 최고가가 49920 해서 5%를 올랐었죠. 자, 근데 1개월로 봐도 역시 최고가를 지금 뚫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10년물이 지금 5%에 근접했죠. 5%라고 봐야 되죠. 근데 보십시오. 자, 3개월을 봐도 역시 최고가죠. 1년을 봐도 최고가예요. 3년을 봐도 최고가입니다. 계속 오르죠. 예, 3년 이런 거 장기 슈팅 나오는 자리 아닌가요? 그죠? 장기 슈팅 나와요. 예?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년으로 와요. 자, 그죠? 이 최고가 다 뚫었죠? 5년짜리도 이 최고가 뚫었죠? 그죠? 예, 뚫었어요. 이거 뚫은 지가 벌써 오래됐죠? 그죠? 상승의 각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좋댔어요. 자, 그다음 10년물 보죠. 10년물 보면 더 황당해요. 10년. 예, 긴 하락에서 상승으로. 그죠? 상승 각도를 세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채 10년물이 장기적으로 5% 더 안 오른다 칩시다. 5% 내외를 한 3개월만 유지했다라고 칩시다.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렇게 되면 금리가 미국의 이제 대출 금리하고 이런 모기지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금리들이 급등하죠. 그러면서 이 국채 수익률이 5%라는 거는 이 수익률이
엄청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악화된 거죠. 수익률이 악화된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이 부분이 뭘로 전이되냐면 상업부동산. 금리가 이제 고금리가 유지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은 개짝이 나는데, 이러면 상업부동산이 터져요. 상업부동산 같은 경우가 터지게 되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이 상업부동산의 자산과 이런 국채도 팔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지방은행부터 뱅크런이 나온다. 미국에도 뱅크런이 나오면 문제가 뭐죠? 뱅크런이 나오게 되면 부실한 작은 은행부터, 우리나라는 제2금융권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중앙은행들도 몇 개는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이 뱅크런이 나오게 되면 이 은행들은 주로 뭘 보유하고 있죠? 예대마진이나 대출을 하지 않고 주로 하고 있는 게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국채하고 또 회사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회사채. 그죠? 그리고 이 상업부동산도 물론 많이 보유하고 있죠.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자, 상업부동산도 마이너스야. 그것도 팔아야 되는데 빨리 회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뱅크런이 나오는데 국채가 마이너스인 상태일 거란 말이죠. 이 5% 정도 수익이 되면 국채가 마이너스 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 국채를 헐값에 던져야 된다. 거기다가 회사채도 마이너스인 회사채를 던져야 된다. 그죠? 이거는 결국 뭐죠? 수익성 악화를 갖고 오죠. 수익성 악화. 그러면서 이 국채 시장에 뭔가 한마디로 나중에는 국채 시장이 무너질 물론 맞겠지만 일시적인 패닉이 오겠죠. 그죠? 자꾸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뱅크런이 오고 결국 수익성 악화, 마이너스가 엄청난 그러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런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미국채 10년이 5% 이상을 간다는 거는 끔찍한 거다. 끔찍한 거. 그래서 이 금리를 빨리 4.5나 이 정도로 내려야 된다. 근데 내리기가 만만치 않죠. 채권을 계속 미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누가 그 매물을 받아줄 거면 또 계속 정부가 계속 이 재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라도 군사력으로 도와야 되고 또 자기네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이 재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국채는 계속 밖으로 나오는데, 예전에 중국이나 일본, 특히 중국이 어마어마한 큰 손이었는데 중국은 되려 지금 국채를 살살 팔죠. 일본도 팔지만 중국이 파는 게 제일 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통장 둥하다. 그렇죠. 이 미국채가 5% 간다는 거는 엄청난, 특히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이 고금리의 주택시장 붕괴, 특히 상업부동산 붕괴가 가속화된다. 지금도 아작이 나고 있는데. 자, 그럼 기사를 보면서 한번 좀 더 예측을 해보죠. 자, 야덴이라는 투자자죠. 미상업용 부동산 폭락할 것. 그죠? 야덴이 대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폭락할 것.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 금리를 중단해야 되죠. 그죠? 네.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할 수도 없잖아.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연준은. 만약에 금리를 중단하면은, 지금 강달러가 약화되죠? 그러면 이제 해외 또 미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또 쫙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것도 또 폭락하죠. 주식시장부터 다. 채권시장이.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어느 부분이 터지든 계속 강달러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일정 기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붙어질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최근 몇 달간 미 국채금리가 상승 5%대도 아니고, 이때는 4.3 요때일 때 방송한 거예요. 3.3%일 때. 예, 상승하면서 기업의 자금 비용을 더욱 높였다. 이는 이미 공실과 리파이낸싱, 차환 대출, 갚고 또 다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때 대출 이자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럼 부담이 되겠죠. 그죠? 전에는 몇 프로짜리, 한 3%, 2%짜리 썼는데, 차환할 때는 6, 7%짜리, 그럼 엄청난 금융비용에 시달리겠죠. 거기다 또 차환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 그 자산 자체가 가치가 감가 더 떨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금액도 줄어들 테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신용 위축에 시달리는 상업용 부동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나왔죠. 이 금리가 상승.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좆된다니까. 지금 이거 떨어뜨려야 돼, 미국 애들. 어?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예? 미국이 큰형이 먼저 무너지게 생겼어. 그럼 우리는 그냥 깨갱깽하고 미국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한 30% 빠지면 우리나라는 한 7, 80%, 70%는 빠져야 돼. 60, 70%. 어? 우리나라 같이 금융이 약한 나라에서 그냥 투매야, 투매. 자, 상업용 부동산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 때. 그죠? 팬데믹 때문에 뭐예요? 이제 재택근무 되면서 이 뉴욕에 막 그 삐까삐까 100층짜리 그런 맨하탄 어쩌고 그런 것들이 다 공실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다 금융을 일으켜서 차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사거나 어쨌든 임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돌리는 건데 그게 막힌다는 거지. 그죠? 재택근무 확산, 고금리, 그래서 대출 연체 비율은 계속 상승.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이거 실리콘밸리 파산이 우리한테 주는 게 그냥 SV 파산이 결국 주는 게 걔네들도 역시 이 채권 마이너스 채권과 갖고 있던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헐값에 팔면서 그냥 떨이 처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번 입소문만 나면 그냥 뱅크런이라니까. 그냥 돈 막 찾기 난리 난다니까. 요즘엔 그냥 어디 하나 하고 딱 인터넷에 뜨면 다 그냥 퍼져버리니까. 큰일 났다 이거지. 폭락으로 채권 시장의 통화 정책을 만든 힘든 점이 있다고 깨달은 것.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고려해야 된다. 그 연준도 지금 한두 달은 못 돌리겠지. 근데 또 올린다니까 얘는.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가 이달 초 4.9까지 오르면서 16년 내 최고치를 그런데 현재 4.68선. 요때 4.68선이네. 4.3%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 여기지. 여기서 더 오르면 진짜 그건 헬게이트돼. 헬게이트.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야데니 대표는 국채금리가 5%에 가까워지면서 리파이낸싱, 차환대출, 리파이낸싱 수요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업자나 상업용 부동산 가치에 큰 재앙이 된 거예요, 재앙. 다시 차환이 안 되구나? 차환을 해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융비담이 엄청나진단 말이지. 다른 연준 최근 몇 년간 야데니 대표 비슷한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는 이달 연방공부의사회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좋은 얘기 쓰네.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해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 할 것이라는 전망. 무슨 소프트 랜딩을 해? 만약에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 돼서 이 채권과 이런 걸 막 떨이로 나오고 회사채 같은 게 떨이로 나와봐. 채권 시장이 무너져 버리는 건데. 응? 그리고 금융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면은 서로 얘네는 또 뭐가 있어? CDF, CFD CLO? 그런 것처럼 이 모기지나 막 이런 거 우량 채권하고 막 섞어갖고 파생을 만들잖아. 파생, 레버리지 쓰려고. 이 파생 때문에 얘는 금융시장이 망가지는 거야. 이 파생을 쓰니까 어디가 부실하고 좋은 거랑 막 섞어갖고 그걸 ABS 채권이라고 그러잖아. 유동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유동화가 안 되는 거를 부동자산들을 유동화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걸 파생을 만들어갖고 ABC 증권 같은 걸 만들어갖고 이름 막 붙여갖고 그냥 막 여기저기서 그냥 앉아갖고 이거 돈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예요. 그게 다 터지는 거지 뭐. 그래서 한마디로 피가 썩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의 몸에 피가 썩는 거라고. 그래서 많은 상업용 부동산이 망할 것이고 1990년대와 똑같다. 이게 비슷하다. 그죠? 당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고 경기 추세도 왔지만 아주 온건한 수준이었다. 이런 건 좀 그냥 뒤에는 좀 그냥 약을 치는 거고. 그래서 5%대가 돼서 만약에 더 유지가 된다? 이거 빨리 꺼야 된다고 이거. 지금 미국도 고민이 심각합니다. 또 다른 기사 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개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폭락을 더 하죠. 그런데 수급의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반대매매 때문에 더 뺀다고. 지금 반대매매만 빼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뭐 할 때 이런 데서 다 팔고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 이 저점 시작점까지 오면은 주가가 이제 다시 반등을 주거나 뭐 횡보하겠다 생각 그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반등 주는 쭉 하면서 그냥 또 빼고 또 쉬었다가 또 빼고 이거야 지금 좋댔어. 왜 그런지 알아?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오겠지. 한 50%될 테니까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또 가는 줄 알고 있다, 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겠지? 얘네들은 여기서 나와, 반대가. 그래서 지금 신용이 한 3%, 4%대 된다? 그냥 반대매만 빼먹으면 돼. 세력 애들, 그리고 많이 안 올려. 지금 이 반대매매 때문에 카카오 같은 거 차트, 내 지인도 카카오에 물려있는데, 막 20만 원 넘게 갔었지, 몇만 원에서. 그게 지금 얼마야? 3만 원대 왔잖아. 어? 지금은 지금 입으로다가 막 그냥 광고하고 매출은 없고 막 이거 이 사업 저 사업 싸질러 놓은 회사들. 특히 나는 몰라. 나는 배터리 사업도 우리나라에서 전망이 좋다고 보는데 당장은 아니야. 입으로다가 엄청 광고를 해놨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다 물려있어, 여기에. 응? 좀 빠졌다고 좀 반등하면서 여기에 물려있거든? 그럼 이 주식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치면 공매도도 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 시작점까지는 온다고. 근데 시작점에서 끝날 것 같아? 아니라고. 더 뺀다고. 왜 그러냐면 이 배터리는 믿음이 강하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런 데서 신용을 또 뭐 일부 메꾸거나 더 사는 사람이 있다고. 아, 이게 바닥이다. 갈 때 어디든 여기든 본전 오면 빠지자. 아니, 더 가. 더 빼. 그래서 이 배터리도 굉장히 위험해. 아, 경기가 침체가 오는데 어떻게 배터리만 팔아? 무슨 차나 뭐 이런 그 배터리 들어가는 뭐 한마디로 그런 가전이나 뭐 이런 거 휴대용 가전이 있을 때 그게 안 팔리는데 어떻게 배터리만 팔어? 그리고 배터리 생산력도 지금 엄청 투자해 놨잖아. 배터리 시장 커진다고. 경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하락이 멈춰야지만 이 배터리도 팔릴 거 아니야. 이거 배터리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진짜 한 5년, 10년을 보고 산다면 모르겠는데 그 안에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당장 내년, 내후년 더 싸게 사. 응? 앞으로 2, 3년은 침체거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나 이런 것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반대 매매만 빼먹어도 돼.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더 뺄 것 같아. 반대 매매가 지금 이만큼 나왔는데 더 뺄 것 같아. 사상 최대인데 아니야 더 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주식이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뺐다가 여기서 1단계 빼서 반대 매매를 잡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가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V자로 올리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또 빼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한 번 더 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신용은 그냥 털린다고 보면 돼. 어떤 종목이든 털려. 시간이 문제지 신용은 털려. 그래서 신용을 메꿀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신용을 사라고. 어. 지금 신용은 다 털린다고 봐야 돼. 뭐 우량주도 조만간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나는 날이 난 온다고 보거든.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토막 나. 내가 볼 때 삼성전자 한 3만 원대 3만 원에서 최저는 한 2만 원대 후반 보고 있거든. 그게 당장은 안 오는데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는 올 수 있다고. 응? 그래서 이 우리나라 증시를 대폭락하는 장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지. 예.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이 반대 매매가 한 번 더 크게 쏟아지면은 반등이 나와. 그걸 이제 데스킷 바운스처럼 반등이 나온다고. 이렇게 빠졌다가 데스킷 바운스가 나왔다가 또 빠져. 근데 이 구간이 그래도 몇 달은 진행이 되니까 그때 또 하면 되지.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 미국채 10년물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지금 안 올렸잖아. 우리나라는 뭘로 마탱이 가겠어? 우리나라는 환율이죠, 환율. 환율 좀 한번 볼까요? 네, 환율 있죠, 환율. 우리나라는 환율로 마탱이가 가는 거야. 환율로 마탱이가 갑니다. 지금 환율이, 자, 1개월 보면, 그렇죠? 3개월 봐도 이제 이 최고가를 이제 뚫을까 말까 하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좀 길게 최소한 10년은 보자고. 자, 10년을 보면 이 최고가를 이제 거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쨌든 갔다가 빠지다가 숨고르기 하고 있거든. 숨고르기.
다시 올라가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각도가 꺾여. 지금 각도가,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뭐, 이 주식은 한마디로 이제 뭐야, 초급등주야. 초급등주라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꺾인다고. 그것도 시간도 짧아져. 급등이 나올 때는 항상, 자, 빠질 때는 이렇게 쭉 빠져도, 오를 때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리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 뭐야, 환율은 2,000원은 100% 넘긴다고 봐야지. 2,000원은 100% 넘기지. 다만 올겨울이 될지 아니면은 봄 이후가 될지 그 시간만 남았어. 그래서 환율도 난 요번에 원래 내가 8월 달쯤에 좀 수익이 많이 났으면 8월 달에 정리하고 9월 달부터 달러를 살려고 그랬거든, 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한 종목에 묶여갖고 그 종목이 만약에 잘 되면 이제 달러로 계속 넘어가야지. 아직까지도 달러는 매력이 있다고 봐. 왜냐면 2,000원은 넘기니까. 그리고 달러 차트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달러 차트 나도 분석해봤지만 2,900원이 고점이야. 차트상은. 대세 상승차 차트라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도 우리나라 이 환율은 급등주야, 급등주. 단기 급등주라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미국보다 금리도 엄청 차이 나지. 여기서 0.25%만 올려도 지금 2%대 나나? 하여튼 그렇잖아.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안 올렸는데도 주담대 대출이 8%대가 거의 좀 높은 거는 8%대까지 올라갔잖아, 지금. 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까지 계속 어쩔 수 없이 내가 봤을 때는 금리도 쇼트나 한번 쫙 올려야 돼. 우리나라. 미국이랑 만약에 올리려면 환율 막 올라가고 그러면. 자, 그렇게 보면 그럴 때 이제 금리가 뭐 10% 넘는 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이 됐다고 봐야지.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게임 셋이지. 왜 그냐? 우리나라 이제 다 수입하니까 원자재, 뭐 원유부터 다 수입하는데 그거 어떻게 견뎌내? 그러니까 결국에 돈 있는 사람은 뭐 걱정이 없는데 서민들 매일같이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 월급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구조조정 당해서 못 벌거나 아니면 월급은 쪼그라들고 그대로 어쨌든 그대로지 쪼그라들거나 근데 환율 때문에 물가는 겁나 오르는 거지 겁나 콩기름부터 뭐 밀가루 뭐 겁나게 오르지 다 오르지 이제 또 2차 3차 폭등이 있는 거야. 내가 옛날에 튀김집 아줌마, 나 친한 아줌마한테 물어봤을 때도 벌써 콩기름 그 통으로 뭐 10리터인가 몇 리터짜리 있거든. 그 말통으로 쓰는 거. 그게 2배 이상이 올랐었어. 2배 이상. 벌써. 어?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콩기름값이 얼마가 될지 참 난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뭐 콩기름, 설탕, 뭐 밀가루 다 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아작 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냥 환율로 다 아작이 나. 딴 거, 환율이 되면서 뭐, 다 아작이 날 수밖에 없지.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돈을 안 쓰게 되고, 우리나라 내수는 더 죽게 되지. 그죠? 누가 돈을 쓰겠어요? 네? 빚 갚기도 힘들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서, 네? 월급은 조금인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침체가 오는 거지. 그거가 짧게 뭐 몇 달 오고 그럴 수가 없어. 이게 쉽게 끝나겠냐고. 이 버블이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한 5년 막 적어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거 아니에요. 저기 2008년부터 계속 조금씩 이뤄지다가 이제 이 팬데믹 때 막 돈을 더 풀면서 더 급등한 거니까 이게 쉽게 다 한마디로 풀리겠냐고. 미래의 가치 막 30년 대출 받고 그러면서 미래의 가치들을 우리가 끌어와서 썼는데 그게 풀리려면 수요가 다시 생기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판도 지금 아작나기 일부 직전인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죠. 우리는 연중 최저가를 안 가잖아. 중국보단 나은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살 떨리는 거예요. 그렇다가 나도 못 빠져나올 수 있어. 12월 달 됐는데 그냥 아웃돼 버릴 수도 있지. 어쨌든, 뭐, 지금 하루에 뭐 3% 빠지고 이래서 살 떨리죠. 그죠? 3% 빠져서. 자,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해서 이제 패닉이 오기 직전이면 7에서 10 한 2% 이렇게 빠진다. 하루에. 자, 이런 날이 오긴 와. 근데 지금 걱정하지 말자.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달에서 짧게는 한 달에서 올해까지면 한 두 달 반은 아니고 한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다. 그렇습니다. 물론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겠지. 어쨌든 우리 윤 대통령님이 막아주고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저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나라가 저 채권 금리가 5%가 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5%가 될 동안 막지를 못하잖아. 그죠? 그 중국도 지네가 막 조작질을 하고 통계를 조작질을 해도 민심이 돈을 중국 애들이 다 이젠 끝났어 하고 털고 나가니까 결국에는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잖아. 그러니까 못 막는다고 인위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슨 뭐야 하나님급은 아니잖아. 그런 걸 막을 수 없다고. 딴 나라들도 못 막는데. 결국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군간 터지겠지. 어쨌든 안 터지면 미국이 터지는 거라고. 그럼 다 같이 뭐 아웃돼야지 뭐. 미국 형님이 판 접으면 알아서 다 어? 아웃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계속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달러가 핵지용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종목 두 개만 보면서 너무 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살 떨리는 기사들은 많죠. PF 대출 관련돼서 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금 뭐 빚이 많고 그리고 요번에 이런 부채나 이런 건 질이 안 좋죠. 예, 그래서 골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종목들이 재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작점이 바뀐다고 주가가 존나 빠지면 네, 만 원에서 출발할 줄 알았는데 지수가 숲이 죽었어. 종합지수가. 그럼 7천 원에 시작하는 거야. 빠져갖고, 그죠? 근데 또 죽었어. 그럼 5천 원에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매수는 주로 만 원대 매수를 많이 했단 말이죠. 여기서 횡보를 많이 해서. 어? 그랬을 경우에 횡보를 많이 해서 그랬을 경우에 시작점이 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시작점이 아니라 매수는 주로 만 원에 했지만 시작점이 5천 원이 될 수 있고 정말 깨지면은 한 뭐 3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3천 원에서 얼마까지가? 7천 원까지 가고 여기서 한 답을 만들고 세력은 빠져나간다. 여기서 3천 원대 매수하고. 그럼 만 원대인 사람들은 여기서 던져도 역시 마이너스 30%다. 그러니까 맨날 막 머리 아파서 기다렸더니 뭐 한 2, 3, 4, 5, 6개월 기다렸더니 마이너스 30%에 그것도 고가라고 던졌는데 마이너스 30%야. 이 시작점이 바뀌는 것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면 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몇십 년 만에 개폭락에는 그걸 몸으로 다 받는 사람은 대단한 용자다. 거의 또라이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3만 원을 지킬지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시장을. 그거는 뭐 자기마다 보는 뷰가 다르니까 또 제 말도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항상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아니다 싶으면 다 던지고 가십시오.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그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보지도 않았는데. 자, TPC를 보면 그나마 TPC는 차트가 정배열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작점을 지킨 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잊어져라. 매물대가 여기가 지금 엄청 강하게 형성돼 있다. 거의 5,000원이에요. 평단가가. 5,000원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물대를 찍고 떨어진 거다. 요번에.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산을 하나 앞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도지든 뭐 하여튼 조금 상승하는 뭐가 나오든 어쨌든 거래량이 월요일날 좀 죽거나 그러면 좀 죽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죽다가 며칠날 갑자기 거래량이 빵 늘으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주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어요. 정확하게 누군가 정교하게 차트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괜히 플러스가 나서 막 7, 8% 갔던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봉은 5일선이 깨졌어요. 그래서 급등은 잠깐 안 하면서 여기서 횡보하거나 뭐 어쨌든 그럴 수 있다. 그러다가 뭐 아다리가 맞으면 쭉 가는 거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주봉을 봤을 때는 주봉은 살려놨어요. 자, 주봉을 보시면 이선을 지켰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 시작하면 이 손을 딛고 어쨌든 뭐 꼬리를 달건 어쨌든 여기를 딛고 시작점이 여기면 이렇게 가든 이만큼 가든 아니면 이만큼 가든 그죠? 예, 재수점은 여기까지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봉보다 길어질 확률이 높다. 이 봉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최소한 봉이 길어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런 밴더를 형성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이런 밴더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상승할 확률이 높다. 물론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면 상승을 안 하고 뭐 여기서 뭔가 차트를 여기 밴더 안에서 뭔가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만들게 된다면 두 번째 경우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수렴 구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그죠? 수렴하니까. 그죠? 이게 2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1번은 이거를 뻥 뚫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이런 각도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이게 1번이고, 2번은 요 하락 밴더에 수렴하는 그런 차트죠. 물론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가 주봉은 차트를 지켰다, 주봉은. 뭔가 주식이 뛰려면 이런 선에 걸쳤다가 이렇게 뛰어야 된다. 그죠? 이런 걸 딛고 뛰어야지 멀리 뛴다. 땅을 딛고 뛰어야지 멀리 뛰죠. 높이뛰기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TPC는 차트가 살아있다. 주봉이 살아있다. 일봉은 뭐 하루 이틀 뭐 5일선에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날 이제 지금 사람들이 긴가민가 한다 이거지. 그죠? 예, 그러면 월요일날은 꼬리를 달면서 겁을 줄 수 있는 위치다. 겁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꼬리 주면서 또 찍고 또 올 수 있죠. 물론 여기까지 안 가고 뭐 요 정도 갈 수 있죠. 하여튼 월요일만 잘 참자. 화요일부터는 조금씩 바뀔 거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급등의 요인이 언젠가는 이게 급등을 할 거다. 이렇게 가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 제일 어리버리 할 거예요. 어리버리 한 사람은 월요일 날 털린다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딴 건 얘기 안 해주겠어. 계속 얘기하죠. 두 달의 거래량이 터졌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죽었다가, 자, 보죠. 거래량이 늘면서 봉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계속. 급격한 시세 변화다. 예고한다. 급격한 시세 변화를 예고한다. 이거는 모든 주식이 가려면 이런 과정, 거래량을 늘리고 봉 길이, 이 상하의 그 폭이 넓어지는, 고가, 하단이 낮아지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재료까지 알고 있으면 더 정확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해먹기 좋은 주식이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까지는 해줄 수가 없어요. 요 정도만 해주면 거의 다 얘기한 건데 뭐 좀 간단한 몇 가지만 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얘기했어요. 자, 딴 종목 보죠. 자, 폴라리스 오너도 제가 원금 회복주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간 거는 이 브롬 관련됐죠. 이 브롬 관련된 또 킹달러, 그죠? 브롬 관련돼서 갔는데, 브롬이 사실은 그렇게 수입 구조가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96%인가 뭐 수입한다는데, 그게 뭐 안 올까 해갖고, 이제 원료가.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수익성이 좋고 뭐 많이 쓰는 물건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반짝했죠. 자, 그건 이제 표면적인 그런 재료예요. 표면적인 재료고, 어쨌든 이제 조용히 단봉으로 가다가 긴 봉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엄밀히 얘기하면 이 계속 횡보 구간에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세력의 의도는 뭘까요? 이제는 이럴 확률이 높게 대량 거래 이후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다시 대량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뭔가 급격한 변화. 지금
마치 TPC처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좀 줄으면서 봉이 작아지고 있을 거다. 그러다 거래량이 늘어지면서 봉이 커질 때까지는 보유 입장이고, 그러고 나면 꼭 들어가야 된다, 요번에는. 이때 뭐 매집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번 뭐 테스트나 뭐 여러 가지 해봤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대체로 좀 어느 정도 횡보하는데, 기왕이면 횡보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횡보면 좋겠죠. 800원 선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 역시도 뭐 고점에 잡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계속 보유했던 사람들은 계속 700원, 600원 떼었어요. 그래서 뭐 타격이 요번에 큰 하락이 타격은 없죠. 그죠? 다만 이제 뭐 8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쭉 빠진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저는 뭐 신사업에 대한 두 종목 다 신사업에 대한 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계속 얘기하지만 가격이 싸죠. 가격이 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방송 끝낼게요.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폭망. 음, 폭망이다. 요번에 폭망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망가지지 않을까. 고금리에 의해서. 금리를 내려주면 안 망할 텐데. 근데 못 내리죠. 미국이 못 내리죠. 그리고 뭐 금리를 한 번에 뭐 다시 1%로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폭망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알아서 포지션을 정하시고, 뭐 저도 알아서 저 혼자 도망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료회원님은 뭐 간단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종목을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얘기를 할 만한 게 없겠죠. 거의 다 차트가 망가졌는데, 그죠? 근데 간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